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의 신용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도를 보면 광주가 있죠. 광주가 그 서울과 접해 있는 것 같죠. 그래요. 근데 경기도 광주는 투자 대상으로 잘 언급되지가 않죠.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경기도 광주는 잘 보면 그 하남과 성남 사이에 있죠. 그리고 어디랑 연결되어 있나요? 볼까요? 이 광주시인데 성남시, 하남시 사이에 있어요. 근데 이 올림픽 공원이 보이죠. 그래요. 성남시하고 송파구하고 인접해 있는 거죠. 위치가 괜찮죠. 우선 그 광주시 아파트 신용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에는 2002년도에 완공된 프루지오와 2000년도에 완공된 현대 모닝사이드가 있어요. 방정식에 입각해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프루지오는 4.08% 나오고 현대 모닝사이드는 연이자율이 3.33% 나와요. 연이자율에 입각한 신용등급은 몇 등급인가요? C등급이에요. C등급. 등급이 많이 떨어지죠. 서울 송파구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볼게요. 상승률을 봐야 되겠죠. 2016년 11월에 프루지오는 2억 4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30평대죠. 2020년에 2억 9,800만 원에 거래됐어요. 차액은 5,800만 원이에요. 상승률은 24.17%죠. 현대 모닝사이드는 2016년도에 3억 5,600만 원에 거래됐죠. 그런데 2020년에는 4억 7,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차익은 1억 1,900만 원으로 상승률은 33%예요. 굉장히 낮죠. 그래요. 3억 5,600이면 2016년도에 뭐 구리시에도 살 수 있었죠. 그래요. 서울에 20평대도 살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이게 신용등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평균 수익률은 한 28.8% 되죠. 광주시 같은 경우에 평균 수익률 28.8% 돼요. 이제까지 이제 동대문구 레미안 장안의 상승률을 서울의 상승률로 가정을 했죠. 30평대죠, 30평대. 그러면 서울 상승률이 80% 이상은 A등급, 40에서 80 사이는 B등급, 40% 이하는 C등급이라 했죠. 40%가 29.82%죠. 29.82보다 낮죠. C등급이에요. 투자 수익에 각한 등급도 C등급이에요. 그럼 광주시 아파트 등급은 몇 등급인가요? CC등급이죠. 그래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송파구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기는 안 되나? 왜 이렇게 등급이 낮고 전망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봤어요. 송파구와 인접해 있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나요? 산이 있다는 거예요. 산이. 그 산 이름이 청량산이에요. 또 남한산성도 있죠. 그래요. 산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넘어가기가 힘든 거죠. 그렇다 해서 평지로 둘러 가려 해도 성남시와 하남시를 거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남시, 하남시는 괜찮죠. 근데 광주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죠. 그 산을 좀 때려 부수면 돼요. 그래서 대로를 놓으면 되겠죠. 대로. 그래요. 좀 때려 부수면 돼요.
청량산이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에요. 한 482m밖에 안 되죠. 실제로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기 때문에 좀 때려 부수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또 뭐 환경단체가 있어서 좀 그런 거 안 좋아 할 수도 있죠. 또 문화재가 있으니까 좀 문화재를 좀 문화재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뭐 별 대단한 역사는 아니지만 또 그런 거에 또 집착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만들면 될까요? 산을 좀 때려 부수고 대로를 놓는 게 제일 효과가 있겠죠. 그래요. 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지하로 대로를 놓으면 되겠죠. 그 지하 터널이 되겠죠. 그러면 좀 지하 터널을 아주 이렇게 크게 나서 하면 뭐 산을 좀 때려 부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작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지겠죠. 그래요. 그러면 뜰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아주 장기적인 거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수십 년 뒤에는. 뭐 그렇게 못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 기술력도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까 그런 걸 보고 투자할 수는 없겠죠. 그래요. 다음에는 이제 파주 아파트 신용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에는 파주 프루지오 있고 파주 힐스테이트가 있어요. 방정식에 입각해서 연이자율을 구할 수 있죠. 파주 프루지오는 연이자율이 3.73%고 현대 모닝사이드도 연이자율이 3.27%예요. 서울보다 확실히 두 등급 아래죠. 연이자율에 입각한 신용등급은 C등급이에요. 상승률은 어떻게 될까요? 파주 같은 경우에 연이자율이 상승률이 4.18%예요. 2016년에 2억 3,900만원 거래됐고 2020년에 2억 4,900만원 거래됐어요. 거의 어때요? 안 올랐죠. 10년 이상 안 올랐죠. 상승률 4.18%. 그리고 힐스테이트는 2016년에 2억 2,500만원, 2020년에 2억 2,800만원 거래됐죠. 300만원 올랐죠. 상승률은 1.31%예요. 왜 이렇게 안 오르나 이렇게 보면 파주는 어디 있나요? 고양 위에 있죠. 파주 위에 개성이 있죠. 그리고 뭐 동두천과 포천 이런 데가 있는 거죠. 옆에 이런 지역들은 어떤가요? 북한과 인접해 있죠. 그래요. 북한은 현 시점에 대한민국의 적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거죠. 국방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가요? 등급이 낮다 이렇게 보면 되죠. 많이 낮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상승률이 많이 낮죠. 상승률도 어떻게 되나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 29.82% 아래니까 서울 그래요. 그 투자 수익 등급은 C 등급이 되겠죠. 그러면 파주시 아파트 등급이 몇 등급인가요? CC 등급이죠. 더블 C 등급이죠. 그래요. 다음에는 동두천시 아파트 신용평가를 하겠습니다. 동두천도 북한과 인접해 있죠. 동두천에는 지행현대 2차 아파트가 있고 휴먼빌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요. 여기도 방정식에 입각해서 연이자율을 구할 수 있겠죠. 지행현대 2차 아파트는 5.3%고 휴먼빌 아파트는 연이자율 3.1%죠. 둘 다 어떤가요? 서울보다 두 등급씩 아래죠. C등급이 돼요. 그래요. 상승률을 봐야 되겠죠. 지행현대 2차 아파트는 2016년에 1억 5천만원 거래됐고 2020년에 1억 5천 2백만원이 거래됐죠. 200만원
그래요. 200만원 올랐죠. 200만원 올랐죠. 그래요. 그러면 상승률이 몇 프로인가요? 1.33%죠. 그리고 휴먼빌 아파트는 어떤가요? 휴먼빌 아파트는 2016년에 2억 3,200만원이 거래됐고 2020년에 2억 3,300만원 거래됐죠. 100만원 올랐죠. 몇 프로 올랐나요? 0.43% 올랐죠.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몇 등급인가요? 상승률은 C 등급이죠. 동두천시 아파트 등급은 CC 등급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행 현대 아파트를 보면 1억 5천만 원 하죠. 근데 어떤가요? 월세가 보니까 많아요. 2천만 원에 60만 원이죠. 그래요. 그럼 1년에 연이자 얼마를 받게 되나요? 720만 원이죠. 720만 원. 그래요. 2천만 원은 보증금으로 받으니까 실제로 1억 3천만 원을 투자하면 720만 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아파트 가격. 2016년에 1억 5천만 원 하고 2020년에 1억 5천2백만 원 하죠. 뭐가 생각나나요? 원금 보장 고금리 상품이 생각나죠. 그래요. 원금 보장 고금리 상품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뭔가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포천시 아파트를 볼게요. 포천시에는 전원 우정 아파트와 원일 산호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요. 이것도 방정식에 입각해서 연이자율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전원 우정 아파트는 연이자율이 6% 나와요. 원일 산호는 연이자율이 4.6% 나와요. 어떤가요? 이거는 2등급 아래가 아니죠. 몇 등급 아래인가요? 3등급 아래죠. 3등급 아래. 그럼 몇 등급인가요? 연이자율이 입각한 신용등급은 D등급이죠. 그래요. 경기도에도 D등급 도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다 했죠? 포천시도 북한과 인접해 있어서 그런 거죠. 국방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다음에 상승률을 봐야 되겠죠. 전원 우정 아파트는 어떤가요? 2016년에 12월에 거래됐고 1억 5,850만 원 했죠. 2016년에 1억 5,850만 원에 거래됐어요. 2010년에는 1억 5,900만 원에 거래됐어요. 차익이 50만 원이죠. 0.32% 올랐죠. 그리고 원일 상호는 어떤가요? 2016년에 1억 5천만 원에 거래됐고 2020년 9월에 1억 4,400만 원에 거래됐어요. 600만 원이 하락했죠. 그럼 마이너스 4%죠. 그래요. 전부 조사를 한 게 아니니까 마이너스 그냥 그래 마이너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냥 포천시 아파트가 0.01% 올랐다고 그냥 가정을 했어요. 다시 조사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럼 투자 수익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C 등급이죠. 그럼 포천시 아파트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DC 등급이죠. 그런데 말했죠. 그래요. 전원 우정 아파트도 월세가 보증금이 1,000만 원에 70만 원이에요. 원일 산호도 보증금 1,500만 원에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저렴하죠. 원일 산호도 보면 그래요. 2016년도에 1억 5천만 원 했지만 2020년에 1억 4,400만 원 했죠. 그 이유는 어떤가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아니, 그래, 조금 빠지긴 빠졌죠. 하지만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금리가, 월세가 높으면 해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우종 아파트 같은 경우 보세요. 가격 변동이 없죠, 4년간. 그런데, 월세는 아주 높은 거예요, 70만 원이면. 그래요.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랬죠. 투자 기법이 있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정 아파트는 보니까 908세대예요. 대단지죠. 대단지예요. 그리고 아파트 보세요. 멀쩡하죠. 가격이 싸다 해서 이상한 아파트 아니에요. 멀쩡해요. 그래요. 지하 주차장도 있고 널찍하잖아요. 좋잖아요. 아파트가 살기 안 좋은 아파트고 그런 건 아니에요. 멀쩡한 아파트라는 거죠. 가격이 단지 쌀 뿐이라는 거죠. 저는 우정 아파트의 59.94제곱미터는 임대료가 1000만원에 50만원이에요. 그리고 84.97제곱미터는 월세가 살펴보면 보증금이 1000만원에 70만원이에요. 좀 더 높죠. 가격이 더 비싸니까 그렇겠죠. 59제곱미터는 25평형이고 84제곱미터는 34평형이죠. 다 살만한 데인 거예요. 매매 가격을 보면 2020년 10월에 1억 1,500만원 했고 25평이죠. 30평대는 1억 5,900만원 했죠. 가격 변동은 거의 없으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년간 임대 수익이 600만원이에요. 그리고 30평대는 임대 수익이 1년에 840만원이에요. 그래요. 그럼 1년간 수익률을 구할 수 있겠죠. 보증금 1000만원을 빼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년간 수익률을 구하면 5.71%예요. 25평형은. 그리고 30평대는 5.6%예요. 굉장히 높죠. 지금 은행에 예금해봤자 1%밖에 못 받죠.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10년간 임대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오른다 가정하면. 그래요. 25제곱미터는 25평은 10년간 임대 수익이 6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30평대는 8,400만 원이에요. 10년간 수익률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25평형은 57.1%가 되고 40평대는 56.38%가 되죠. 작지 않죠? 그래요. 작지가 않아요. 또 1년간 임대 수익 얻은 거를 다 저축한다 생각해 보세요. 수익률은 훨씬 높아지겠죠. 복리니까. 그래요.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파트를 사는 일을 포기한 이들이 있잖아요. 한 돈은 1억밖에 없고 대출도 안 되고 현재는 그래요. 전세 끼고 사기도 어렵고 투자할 돈은 1억밖에 없고 그렇다 해서 그런 사람이 이제 무주택자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 해서 아파트 사는 일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구매력을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우선 25평을 사면 6천만 원이 불어나고 30평대를 사면 8,400만 원이 증가하죠. 구매력이 커지는 거예요. 구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정말 안 오를까요? 북한과 인접해 있다 해서 안 오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저는 우정 아파트를 봤어요. 2006년도에
25평형을 보면 6,300만 원에 거래됐어요. 2008년도에 1억 3,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이 시기는 노무현 정부 시기죠. 노무현 정부 시기 때 올랐다는 거예요. 또 오를 때는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2010년에 1억 2천만 원 좀 하락했죠. 그러니까 1억 2008년도가 정점이었다 보면 되죠. 30평대는 어떤가요? 8,500만 원, 2006년도에 8,500만 원에 거래됐고, 2008년도에 1억 5천만 원에 거래됐고, 2010년도에 1억 5,300만 원에 거래됐죠. 그래요. 올랐어요. 25평형은 114%가 올랐고, 6,3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 이걸 구하면 되겠죠. 84평형, 34평형은 80%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둘 다 가격이 멈춰 있는 거죠. 현재 가격은 1억 1,500만 원, 1억 5,900만 원 하고 있죠.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를 때는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쩌면 그때가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르죠. 물론 이거는 뭐 함부로 얘기할 거는 못 되는 거죠. 오를 때는 올라요. 그러면 향후 10년 뒤, 최근에 안 올랐죠. 한 14년간 안 올랐죠. 향후 10년 뒤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사실은. 커요. 30%만 올라간다 가정을 할게요. 뭐 이거는 뭐 100%는 아니겠죠. 그래도 상당히 가능성이 크죠. 그냥 보수적으로 한 30% 잡는 거예요. 상승 금액이 얼마 되나요? 3,450만 원이 되죠. 25평형은. 30평대는 4,500만 원이 되죠. 그럼 총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 수익을 더하면 되죠. 25평형에는 6천만 원을 더하면 되고 30평대는 8,400만 원을 더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총 수익은 25평대 9,450만 원이 되죠. 90%가 돼요. 그리고 25평형은 그렇고 40평대는 총 수익이 1억 2,900만 원이 돼요. 총 수익은 92%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는 한번 노려볼 만 하다는 거예요. 여기 살면 안 되겠죠, 물론. 뭐 서울에 뭐 예를 들어서 좀 열악한 환경에 살더라도 연립주택에 살 수 있겠죠. 한 1억 있으면 그냥 사라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뭐 뉴딜 펀드 같은 거 만든다 하죠. 그게 이것보다 수익률이 좋을까요? 안 좋다는 거예요. 원금 보장될까요? 펀드를 원금 보장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것보다는 돈 있으면 그냥 사라는 거예요. 매력을 키우는 게 좋겠죠.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수익률, 이게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요. 현실적인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하죠. 설사 안 오르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원금 보장되고 고금리 이 정도 수익을 내기 어렵죠. 1년에 5.7%. 그래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20대 후반 아시아경제 2020년도에 나온 말이죠. 최근에 나온 말이죠. 10월 12일 날 나온 거죠. 10월 12일. 20대 후반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김 씨는 친구들은 물론 직장 선배들도 최근 주식을 시작했다면서 과거 주식 투자가 남는 돈으로 돈을 버는 재테크 목적이었다면 지금 20, 30대 투자는 내 집 마련 성격 등 그야말로 절박함의 투자다라고 강조했다. 이렇다 보니 20대들도 만나면 주식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마이너스 상황이었는데 빚을 내서라도 좀 투자를 하려고 한다. 주식 투자가 차라리 희망 같다고 토로했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래요. 오랜 기간 경험과 지식이 있어도 어떤가요? 종목을 잘못 선정하면 크게 손실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20, 30대가 막 빚까지 내면서 전 재산을 자기 투입하면서 주식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10명 중에 아마 7, 8명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우연히 좋은 종목 잡은 사람은 돈을 벌겠지만
주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는 기업도 많죠. 그리고 지금 기업도 되게 어렵겠죠. 투자 잘못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쳐 준 거나 하도록 하세요. 그래요. 젊은이들한테 5천만 원도 큰 돈이죠. 그래요. 자본은 5천만 원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집을 못 사나요? 서울 아파트 못 사나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의 정상적인 아파트는 못 사겠죠. 또 왜 용인시든 뭐 이런 구리시든 그런 데는 못 사죠. 5065 하니까 자본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요. 전세 대출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실거주하지 않으면. 하지만 이런 집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지나면 실거주 요건도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 거 필요도 없는 걸 지금 만들어놔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요. 1억 5,900만 원 했죠. 30평대가. 그럼 얼마 대출 받으면 되나요? 5천만 원 자본이 있으면. 대출 이자는 3%로 가정할게요. 30평대가 1억 5,900만 원 하죠. 보증금 1,000만 원 빼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자본 5천만 원 빼면 되죠. 그럼 얼마 대출 받으면 되나요? 1억 900만 원 대출 받으면 되겠죠. 그게 큰 부담 안 가요. 대출 이자 3%로 가정할게요. 그럼 1년간 대출 이자 327만 원이죠. 그래요. 그럼 실제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수익. 이거는 좀 약간 빠져 있는 게 있네요. 3년 안에 갚는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한 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1억이면 뭐 부부가 맞벌이 하면 3년이면 갚죠. 3년 동안 그러면 한 900만 원 정도 쓰겠죠. 원래 수익은 그래요. 어떻게 되나요? 1억 2,900만 원이죠. 1억 2,900만 원이에요. 바뀌었네요. 이거네. 바뀌었네요. 그럼 원래 수익 한 1억 2천만 원 되는데 한 1억 1,900만 원 되죠. 그래요. 그럼 5천만 원을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수익률이 238% 되죠. 5천만 원밖에 투자 안 했으니까 230% 버는 거예요. 5천만 원 투자해서 1억 1,900만 원 벌면 괜찮죠. 10년간.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25평형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1억 1,500만 원에 1,000만 원을 빼야 되겠죠. 그리고 5천만 원 빼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 금액은 5,500만 원 되죠. 5,500만 원. 5,500만 원만 있으면 어떤가요? 살 수 있죠. 25평이요. 그래요. 그럼 1년간 대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3%로 가자면 165만 원이죠. 한 달에 한 14, 5만 원만 내면 되죠. 그럼 2년 후 상환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자 부담은 한 330만 원밖에 안 돼요. 더 안 되겠죠.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한 200만 원밖에 안 돼. 200만 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럼 10년간 실제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좀 약간 잘못된 거죠. 10년간 실제 수익은 원래는 9,200만 원인데 9,450만 원인데 이자 빼면 9,120만 원이죠. 그래요. 그럼 5천만 원 투자했으니까 수익률 어떻게 되나요? 182% 되는 거죠. 5천만 원 투자해서 그래요. 9천만 원 벌면 잘한 거죠. 10년간. 그래요.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해서 구매력을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가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집값이 더 올라가서 서울집을 못 사게 되더라도 길바닥에 나은 집이 없는 없어지는 거죠. 정 안 되면 그래도 집이 있잖아요. 수도권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일 산호도 마찬가지예요. 원일 산호도 보면 2006년도에 보면 집값이 안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근데 원일 산호도 2006년도에 보면 8,500만 원 했고 2008년도에 1억 5천만 원 했어요. 6,500만 원 올랐어요. 76.47% 올랐죠. 그래요.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자 수익도 큰 거죠. 부메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거죠. 예금보다 낫죠. 주식 투자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낫죠. 리스크도 거의 없는 그래요. 고수익 펀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안 올라가더라도 리스크 없는 고금리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